각 교회마다 여름 선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들의 움직임도 많아지는 때인데요. 오늘 이슈를 창에서는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위기관리재단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국 교회 내 이런 단체도 있었나라고 의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위기관리재단이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전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2007년도 아프간 피랍 사건은 저희들 한국 교계에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선교계와 한국 정부는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의 해외 단기 봉사활동에 신변 안전과 건강한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그 결과로 2010년 12월 달에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각 교회나 단체마다 해외 단기 선교나 봉사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년 그 위기관리재단에서는 행동 지침들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도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단기 선교라는 말은 쓰지를 않고요. 2007년 사건 이후에 단기 봉사팀이나 비전 트립팀이나 아우리치 팀 등으로 저희들은 부르기를 고면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1주간 내지 2주간 동안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대체로 여행 비자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현지 국가들은 본국에 입국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비자 목적에 합당한 활동과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면밀하게 아마 살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행 비자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되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갈수록 전 국민들도 아시겠지만은 세계 현장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국에서 사역하는 활동하는 그 국가의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그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주고 네. 그런 겸손한 태도로 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교를 나가는 국가 대상의 위험 요소나 또 지켜야 할 지침들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국가들이 해당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중동이라든가 이슬람권은 저희들이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난민 문제로 말미암아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또 미국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라든가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중동 지역으로 가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고 네. 눈에 띄게 복장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어울러 다니는 그런 것들을 피하시고 또 현지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복장과 언행 심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힌두권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네팔 같은 지역에서는 국가 자체 정체성도 그렇지만은 그 리더십들 자체가 어떤 선교를 많이 제한하는 그런 종교법을 만들고 가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교수들조차도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자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단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현지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현지 선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또 몽골이라든가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특별히 중국은 올 2월 달부터 종교 수정 조례를 발표하고 6월 달, 8월 달 계속 여러 가지 제한하는 입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북경 접경 지역 혹은 몽골이나 베트남 지역에 가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그 선교사의 안전 지침에 따라 주셔야 되겠고 어떤 그 종교색을 드러내는 활동을 가급적이면 삼가하면 좋겠죠. 또한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제 강력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 사고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겠고요. 열대 지역으로 가는 분들은 현지의 어떤 그 풍토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 위기관리재단은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외교부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네, 저희들 재단이 2016년 7월 달에 외교부와 MOU를 맺어서 한국 선교사들의 해외 활동에 대한 안전 지원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 안전 정보인데 그런 면에서는 외교부와 저희들 재단은 긴밀한 정보 교류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에 사전
예고를 할 뿐더러 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정세 변화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이라든가 시위로 말미암아 어려운 그런 선교 현장에서는 저희들 재단이 직접 현지에 있는 카톡방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찰 영사와 우리 선교사들 교민들의 그러한 대처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사실 그렇게 공유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내 세미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자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지의 대사관의 경찰 영사를 불러서 외교부의 재외국민 안전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예방을 해도 워낙 해외로 나가는 단기 봉사나 이 선교팀들이 많다 보니까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주로 어떤 류의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한 8년 정도 재외 공간에 보고되는 사건 사고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로서 한 9,400건이었는데 올해는 12,500건 정도로 증가됐고요. 그 중에 이제 거의 78% 정도가 분실이나 도난 정도고, 그렇지만은 그 중에는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것도 한 3% 정도, 절도 강도 같은 것도 한 3.7%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단기 봉사팀이나 선교사가 어느 정도 개입된 건 사실은 정확하게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타깃이 되고 있다는 사실하고, 또 미국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요주의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이게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움직이거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해외에서 이런 각종 사건 사고가 많겠지만 국내에서도 단체로 움직이다 보면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 현장보다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여름에 보면은 교통사고, 그다음에 익사사고, 특별히 수련회에서 익사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여름에 특별히 있는 해충이 예를 들어 독사에 물린다든지 어떤 그 해충에 물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차가운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설사나 여러 가지 식중독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 숙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각종 그 위험에 대해서 예민한 그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위기 관리가 이제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사전 예방 단계, 위기 발생했을 때 대처 단계, 위기 끝난 다음에 피해자들의 원상 회복, 이런 단계가 있는데 해외 단기 봉사 활동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처음 가는 지역이죠. 국내와는 달리 처음 가는 지역이고, 또 상황이 작년하고 올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현지의 정보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또 그런 것 가운데서도 전문 위기관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관리 훈련을 사전에 받고 가는 것이 위기가 발생 안 되면 가장 좋지만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또 여기 한국에 있는 파송교회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 한국 교계 전체나 선교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안일한 준비, 설마 괜찮겠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셨는데 결국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측면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각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름 선교 일정이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